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본 이론반의 복습 테스트의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실 텐데 1번 문제는 밑줄이 모두 체연의 격조사에서 2번도 에서 3번은 깨서 4번도 에서에 붙었습니다. 일단 3번에 등장하는 깨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 깨서가 주격조사죠.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이제 주어가 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에서가 1번과 2번과 4번에 이제 모두 붙었다는 건데 1번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에서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정부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1번도 주어가 되겠죠. 2번은 우리 회사에서 수소자동차가 개발되었다라고 했는데 개발된 서술어의 주체가 수소자동차고요. 우리 회사는 수소자동차가 개발된 사실은 장소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부사어가 되겠고 3번의 할아버지께서는 깨서가 주격조사니까 얘도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2번 춘계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전국을 제패했다 해서 전국을 제패한 주체가 바로 우리 학교니까요. 학교도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은 2번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1번과 3번과 4번은 모두 주어, 2번은 부사어라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입니다. 아름다운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아름다운이 수식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꽃이죠. 명사꽃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용어가 맞습니다. 니은의 가득은 뒤에 있는 안고 왔다를 꾸며주죠. 네,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부사어가 맞습니다. 3번의 디귿은 왔다가 서술어인데 이 왔다의 주어가 되니까 비가도 주어가 맞죠. 하지만 리을의 다행히도는 문장의 첫머리에 놓여서 문장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라고 볼 수 있겠죠. 부사는 부사어지 독립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보죠.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보조사 많이 붙어 있으면 격조사로 바꿔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다. 사실은 이런 뜻이니까 1번의 나만은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2번에 그런 춤은 아무도 못 춘다가 그런 춤을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고 아무라는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무가로 바꾸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제가 넣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람이 없으면 유진이를 넣어요. 유진이. 그러면 이번에 그런 춤은 유진이가 못 춘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되겠죠. 얘도. 그런데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 열린다 서술어. 무엇이 열리나? 이번 대회가 열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얘는 이제 부사어가 되겠죠. 주어가 아니란 얘기죠.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역시 누구도 부정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는 사람을 넣어. 그럼 유진이를 넣는 거죠. 그럼 유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가 되니까 누구나도 역시 주어가 되겠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나머지는 전부 다 주어인데 3번이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서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잘못된 것은 입니다. 보조사 도가 붙으면 격조사로 바꿔보면 되죠. 저분은 그림도 잘 그린다.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맞습니다. 얼음이 물이 되었다는 얼음이 주어이고 되었다가 서술어인데 그걸 보충해주는 말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겠죠. 민정이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애가 부사격 조사니까요. 애는 부사 학원에는 부사어가 맞겠고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우승을 한 주체가 우리 학교가 되니까 얘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의 정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2번은 주어가 아니라 보어라고 하셨어야 되겠습니다. 5번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나는 할머니께 맛있는 과자를 드렸다. 니은은 할머니께서는 내가 드린 과자를 잘 잡수셨다. 자, 먼저 1번 기억과 니은에는 객체를 높이는 문법 객체를 높이는 문법 형태소라고 하면 객체 높임법이 주다 드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문법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인데 이 문법 형태소로 객체를 높이는 거는 조사에게가 바로 깨로 바뀌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억에는 할머니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니은에는 없어요. 깨서는 주체 높임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에는 객체를 높이는 문법 형태소가 있다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기억 니은에는 주격조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의 할머니께서가 주격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역입니다. 기역에는 는이 있는데 는은 보조사죠. 요걸 주격조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역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자동사가 있다고 했는데 들였다가 서술어고 잡수셨다가 서술어인데 기역에는 과자리라는 목적어를 그 다음에 잡수셨다도 과자리라는 목적어를 게다가 관형절로 안겨있는 내가 들인에서도 과자가 들어가서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 자동사가 아니라 모두 타동사가 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에는 모두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있다고 했는데 기역에는 들였다에 들이었다에 기역에는 어시 있고요. 니은에도 잡수셨다에 잡수시였다니까 여기도 어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것은 4번밖에 없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다음 중 이어진 문장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 자, 먼저 그는 일기예보를 듣고 빨래를 걷었다는 건 사실 이제 수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기예보를 듣고가 앞에 있는 절이고 뒤가 빨래를 걷다인데 이게 이제 고에 의해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일기예보를 듣과 빨래를 걷다의 어순을 바꿨을 때 그는 빨래를 걷고 일기예보를 들었다는 것은 일기예보에 어떤 일기예보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에 비해서 원문장인 일기예보를 듣고 빨래를 걷었다는 것은 일기예보가 빨래를 걷어야 할 비가 내리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였겠죠.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니까 1번은 종속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2번은 철수는 큰데 영희는 작다. 순서 바꿔봐요. 영희는 작은데 철수는 크다. 뜻 구별 없어요. 문장 성립도 되고요. 어제는 눈이 왔고 오늘은 비가 왔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비가 오고 어제는 눈이 왔다로 어순이 바꿔도 뜻 변화도 없고 문장 성립도 됩니다. 4번에 소금은 물에 잘 녹지만 휘발유에는 잘 녹지 않는다도 순서 바꿔서 휘발유에는 잘 녹지 않지만 물에는 잘 녹는다 해도 문장 성립이 되니까 2번과 3번과 4번은 모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고 1번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어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죠. 문장의 유형이 나머지와 다른 거 하나를 고르십시오. 주어 서술로 찾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어린이가가 주어고요. 그러니 관형어고 이르리 목적어입니다. 하기가 여기가 서술어 첫 번째고요. 쉽지 않다가 서술어죠. 그러면 어린이가가 첫 번째 주어, 이르리 목적어, 하기가 첫 번째 서술어, 쉽지 않다가 두 번째 서술어. 그래서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하기까지를 묶어주고 그 앞에 있는 문장에 붙어있는 어미가 기죠. 이게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가 붙어있으니까 이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에서 이 책은이 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다고 얘가 목적어죠. 내가가 주어고 읽은이 서술어입니다. 책이다가 서술어죠. 그러면 내가 읽은이 묶여가지고 책을 꾸며주고요. 이때 은이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있다는 것은 얘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은 O1이고 내가가 O2 읽은이 P2 책이다가 P1이 되겠습니다. 3번 할아버지께서는 첫 번째 주어, 인정이 두 번째 주어, 많으시다 두 번째 주어, 인정이가 S2고요. 그런데 역시 뭐가 없다? S1의 첫 번째 서술어가 없다. 이 서술어 역할을 인정이 많으시다 이 전체가 P1 역할을 하는 이것은 바로 서술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1번과 2번과 3번이 각각 명사절과 관형절과 서술절이니까 이 세 개는 모두 안긴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4번에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다 얘는 내가가 첫 번째 주어, 일찍은 부서, 일어나면 서술어, 아버지께서 두 번째 주어, 칭찬하실 것이다 두 번째 주어. 여기에 붙어있는 어미가 면입니다. 이게 연결어미죠. 연결어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조건을 나타내는 절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조건과 결과로 이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1, 2, 3번은 안긴 문장이고 4번은 이어진 문장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안긴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문장의 구성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먼저 철수가가 첫 번째 주어가 되겠고 합격했음이 첫 번째 서술어, 알려야지가 두 번째 서술어. 그러면 짝을 맞춰주면 철수가 합격했음, 음이 명사형 어미,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눈이 첫 번째 주어, 빠지도록, 빠지다, 기다리다. 눈이 빠지다와 호응하게 되니까 여기까지가 절이고 이때 개도로 가서 제 도록이
부사형어미죠. 그러니까 눈이 빠지도록이 부사절을 하는 문장이다. 황금을 첫 번째 주어, 복이 첫 번째 서술어, 돌같이 부사어, 하라 두 번째 서술어. 그러면 서술어와 목적어를 묶어주면 황금을 보기까지가, 기가 명사형어미죠. 명사절을 하는 문장. 사실은 얘네는 모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2번이 답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4번이 바로 얘가 안긴 문장이 아니라 또 이어진 문장입니다. 열심히는 했는데도가 첫 번째 서술어, 학점의 S2, 잘 안 나온다가 P2. 여기에 는데가 연결어미죠. 순서 바꾸면 뜻이 달라지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다. 그러면 1, 2, 3번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결국 역시 4번이 답이 되겠다. 9번 문제는 시제 문제죠. 다음 중 밑줄 친 시제와 다른 것을 고르라.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늘다는 이 기본형이 늘다인데, 늘다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니은 다가 붙어서 이제 는다가 된 거죠. 리을이 탈락한 건데요. 이때 이 니은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이게 이제 기본형이잖아요. 기본형이 그대로 사용됐을 때 형용사가 기본형으로 사용이 되면 얘도 현재의 상태를 뜻하니까 현재 시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3번에 좋더라의 더가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의 회상을 나타내니까 얘가 이제 과거 시제가 되겠고, 4번에 예쁘는 형용사 예쁘다 얘 관형사형어미 니은을 적게 되면 얘 시제는 현재다. 그래서 결국은 답이 몇 번이라고 했을 때 다 현재인데 3번만 과거라서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문장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걸 고르십시오. 1번에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청자만의 행동을 위반하니까 명령문입니다. 아이고 가엾어라는 아라어라가 쓰였는데 이 가엾다가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에 아라어라가 붙으면 이게 아라어라 감탄문이죠. 감탄형 어미가 되면서 이 가방은 네가 들어라 행동 유발 명령문, 먼저 가세요도 명령문. 그래서 2번만 감탄문이 되면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 잘 아시죠? 아내와 남편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이가 비교되는 거죠. 비교 대상의 모호성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딸들은 사랑한다가 조국을 꾸며줄지 아니면 딸들을 꾸며줄지 알 수 없는 이게 수식의 중요성이죠. 수식의 중의성이죠. 3번에 그는 자기가 맡은 과제를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부 처리하지 못했다냐 일부 처리하지 못했다냐가 되면서 부정문의 중의성이 있는데 문제는 4번입니다. 4번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은 주기성이 없죠. 정답이 4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는 것은 이 들어오는은 엄마죠. 근데 이제 웃으면서가 엄마가 웃고 있는지 아가가 웃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호응 성분의 중의성. 엄마는 아침에 귤과 토마토 2개를 주었다는 것은 귤 하나와 토마토 하나, 귤 하나, 토마토 2개, 둘 다 2개가 되니까 공동격 구문의 중의성.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는 사실 아버지의 그림이죠. 아버지의 그림을 고친 겁니다. 아버지가 그린, 아버지를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중의성이 없어요. 중의성 있고 중의성 있고 중의성 없고. 그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비교 구문의 중의성. 아까도 봤듯이 그이와 내가 비교되든지 나와 축구가 비교되든지 말이죠. 그래서 중의성이 없는 표현은 3번. 고쳐진 문장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3번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전압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하다 해서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결국 의미 중복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 중복에 나타내는 문장을 고르라고 하면 둘 중 하나만 써보면 됩니다. 형부터 먼저 해라, 형부터 해라, 형 먼저 해라. 의미 중복이 있어요. 최근에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오로지 빵을 좋아한다, 빵만 좋아한다. 역시 둘이 겹칩니다. 발언자마다 다른 주장을 편다, 발언자 각각 다르죠. 역시 겹치죠. 하지만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는 이 둘 사이의 중의성이 겹치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기억 니은이 기억이 피동사고 니은이 이제 사동사인데 제일 먼저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었을 때 이히리기가 특히 붙었을 때 목적어가 쓰면 무조건 피동사입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일 수도 있고 피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동사 중에서도 목적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의미를 따져야 되겠죠. 사동사는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피동사는 당하다의 의미를 가지니까요. 자, 이럴 때 기억에 태극기에 걸렸다는 주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피동사입니다. 눈바리도 역시 목적어가 없으니까 주어밖에 없잖아요. 얘도 피동사야. 그런데 3번은 형은 힘차게 팽이를 돌렸다는 이제 목적어가 있고, 토끼가 사자에게 달을 물렸다도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두 사동사라고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형은 힘차게 팽이를 돌렸다는 돌리게 된 겁니까? 돌리게 만든 겁니까? 돌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동사가 되겠죠. 하지만 토끼가 사자에게 다리를 물렸다는 건 다리를 토끼가 사자에게 물어라 이렇게 물게 한 게 아니라 물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피동사의 예인데, 얘를 지금 사동사 예로 썼기 때문에 니은의 예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모두가 사용된 걸 고르라라는 문제입니다. 사장님도 진지를 드셨습니까? 라는 것은 지금 목적어가 이제 진지를이고 드시다가 먹다의 높임이죠. 혹은 잡수시다. 이건 주어인 사장님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주체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 플러스고요. 단아가로 끝났으니까 상대 높임도 플러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지를이 문제예요. 지금 밥이 진지로 바뀐 게 높임인데 이게 지금 목적어라고 해서 이게 객체 높임이 플러스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객체인 사람, 주체 높임법도 주체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체 높임은 있고 상대 높임은 있지만 객체 높임이 없다고 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서도 있고요. 셔도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은 플러스고, 습니다가 있으니까 상대 높임도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말이 말씀으로 높여졌다고 해서 객체 높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결국 이것도 결국은 주체 높임 있고 상대 높임은 있고 객체 높임이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도 객체 높임이 없고 2번도 객체 높임이 없습니다. 3번은 삼촌이 할머니를 모시다가 객체 높임법이죠. 그래서 객체 높임법은 있어요. 씁니다 역시 상대 높임도 있습니다. 근데 주체 높임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4번은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깨도 있고 들이다도 있기 때문에 객체 높임이 있고요. 씁니다 붙었으니까 상대 높임도 있고 시가 있으니까 주체 높임도 있다. 결국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상대가 모두 높여진 것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16번은 어법에 맞는 표현은입니다. 문상을 가서 상주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가 가면 이런 말 쓰죠.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그런데 지금 면접관에게 윗사람이죠. 윗사람에게 뭘 썼다는 거죠? 수고와 야단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쓸 수 없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3번 손님에게 찾으시는 물건은 품절이십니다. 찾으시는 의미 높였는데 품절이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품절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오빠 외식하러 가요. 오빠가 안 되죠. 남편은 여보. 부부간의 호칭어는 여보만 되죠. 맞는 설명은 1번밖에 없다. 이렇게. 17번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버지께서 안방에 계신다. 주체는 아버지고요. 깨서도 잘 썼고 시도 잘 썼어요. 틀린 거고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오시래요. 이거 오시다는 자기를 높인 거죠. 지금 틀렸죠. 저보고 오라셔요가 됩니다. 김대리가 맡았던 업무는 부장님께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쭤봐야겠죠. 저희 학교라고 말했는데 교무실에서니까 이게 지금 같은 학교죠. 같은 소속이라고. 같은 학교 같은 소속에게 저희를 쓸 수 없고요. 우리 학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건 4번밖에 없다. 18번 밑줄친치 칭어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평안하시죠. 네, 처의 부모 특히 처의 어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부르는 거 괜찮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주말 친정 아버지께 다녀와요. 괜찮아요.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버님 하면 안 됩니다. 김 선생님 내일이 제 선친의 칠순 잔칫날입니다. 이 문제는 선친은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인 거죠. 근데 뭐 무덤 속에서 뭐 생일을 맞으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선친이 틀렸다. 어머니 얼마 전 아비가 승진을 했어요. 시부모 앞에서 자신의 남편을 아비, 아이가 있을 때, 아이 없을 때 그 이로 낮추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선친을 쓴 3번이 되겠다.
다음 중 동기, 여기서 동기라는 것은 형제자매입니다.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십시오. 손위 신우라고 말하면 남편의 누이입니다. 남편의 누이에 대한 손위는 서방님이 아니고 아주버님이라고 해야 되죠. 처남의 아내는 아주머니는 손이고요. 처남댁이라고 해야 됩니다. 처형의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에 동서로 부를 수 있다. 원래는 처형의 남편이 형님이죠. 원래는. 근데 나이가 적은 경우에 모두 가능하다. 동서도 가능하다. 손아래 신우는 남편의 여동생이고 남편의 여동생 남편은 도련님이 아니라 결혼한 손아래는 서방님이죠. 맞는 선지는 3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20번. 다음 중 의미 중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 모두 자리섭과 겹칩니다. 어려운과 난관의 난이 겹칩니다. 오랜과 숙자가 서로 겹칩니다. 하지만 소자를 잘 보세요. 이게 작을 소자였다면 짧은 소견이 의미 중복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바소자예요. 짧은과 전혀 의미 중복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의미 중복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의 복습 테스트 문제를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